과학산업단지를 분양한 지 10년이 됐고 LH와 정읍시가 분양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분양률은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사례처럼 자치단체가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 전동성당이 건립 130주년을 맞아 본당을 처음으로 개방하고 빛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군산의료원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무단으로 진료를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분양에 들어간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분양률은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반이나 깎아줬는데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안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준공된 정읍 첨단과학 산업단지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주인을 찾지 못해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곳은 첨단 방사선 연구소 시험평가동을 비롯해 11곳. 분양률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동주택까지 건립했지만 사정은 비슷합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600세대의 공동주택 분양률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산업단지 분양률과 거의 비례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분양됐으면 여기 사람들 바글바글 오셔서. 땅을 팔기 위해 LH가 분양가의 25%, 정읍시가 20%를 지원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 18개 기업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입주 계약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우량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에 협약 체계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분양가를 깎아주고 정주 환경을 위해 공동주택까지 건립했지만 여전히 기업 유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행정이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해 주민들이 피해만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매번 뒤늦게 사과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약속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의 20%가 집단암에 걸려 이 가운데 17명이 숨진 익산 장전마을. 지난 2001년 문제의 비료 공장이 들어서고 2010년엔 물고기 떼죽음까지 발생하자 주민들이 온갖 고통을 호소했지만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2016년 이전까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이건 완전히 정말 부실한 형식적인 행정 관리 감독이 아니었나라고 딱 반증이 되는 거죠. 전주시 팔복동의 SRF 폐기물 발전소는 전주시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신축 허가를 내줬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전주시가 뒤늦게 폐기물 발전소에 공사 중지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1심과 2심 모두 전주시 패소로 마무리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침출수로 홍역을 앓고 있는 익산 폐석산과 완주 폐기물 처리장 피해도 사전에 행정이 제대로 감시만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 재앙을 막기 위해 사전 인허가 과정이나 사후 처리 과정 때 주민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전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사후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애써 외면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크게 부족한 시군 환경직 공무원을 증원하는 방안도 서둘러야 합니다. 집단암이나 침출수 유출 같은 환경 피해가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전동성당이 건립 130주년을 맞아 본당을 처음으로 개방했습니다. 성당에서는 빛의 축제인 미디어 아트쇼도 열렸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호남의 서양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전동성당. 어둡던 공간이 점점 밝아지더니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펼쳐집니다.
붉은 벽돌 하나하나에 빛이 생기고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전동성당이 건립 130주년을 맞아 본당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빛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인 농악놀이가 한바탕 신나게 펼쳐집니다. 북과 장구, 꽹과리 등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각 고장의 명예를 걸고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입니다.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요. 일단 건강에도 좋고 우리 회원들은 1년 내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대회에 우승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의 3대3 농구대회. 나이는 어리지만 열정은 프로 선수 못지않습니다. 골은 잘 들어가지 않지만 때론 멋진 기량도 선보입니다. 저희가 연습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전에 준비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습량을 바탕으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행사가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아 군산의료원에서 일하던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에 파견된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군산의료원에서 진료과장으로 일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인근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했습니다. A씨는 정부의 공공병원 의료인 지원 사업에 따라 군산의료원 파견 기간 3년 동안 7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근로계약과 복무규정을 위반해 연평균 103일을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당초 약속과 달리 2023 세계 잼버리 때 활용할 수 없게 돼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극복하는 작업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 시기를 2028년으로 발표하자 전라도는 이보다 2년을 앞당겨 보기로 했지만 정작 잼버리 대회 유치 때 약속한 2023년 국제선 운항은 힘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잼버리에 참여할 외국인 5만여 명이 불편한 교통 때문에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여 대회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사전에 대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합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지역에 청년과 여성 도전자를 최우선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의 국회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대와 30대의 경선 비용을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고 선거 비용 보전 기준도 완화해서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채용을 위한 원서를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국어와 영어 등 6개 과목은 공개 시험으로 나머지 과목과 초등교사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합니다. 합격자는 내년 1월에 발표합니다. 자전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2020 대한민국 자전거의 날 행사가 내년 4월에 전주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공모 결과 전주시가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의 날 행사는 내년 4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리며 기념식과 토론회, 자전거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겨울 관광객을 잡기 위한 지역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완주 삼리문화예술촌에서는 다음 달 20일부터 4일간 겨울철 먹거리를 내세운 윈터푸드 페스티벌이 열리고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는 산타 축제가, 진안과 남원에서도 내년 1월 겨울 축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라도는 겨울 축제 홍보 책자 2만 부를 제작해 전국 주요 관광 안내소와 터미널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익산경찰서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익산의 주택에서 동생 38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전주시 중화산동의 자동차 부품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소방서 추산 1,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상가 주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내일 흐린 가운데 오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월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